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세리에아 9라운드 크로모네세와 나폴리의 경기. 개인적으로 크레모네세가 최하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예상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지난 아약스전과 비교했을 때 로사노 대신 폴리타노가 들어왔고 지엘린스키 대신 은돔벨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 두 자리에만 변화가 있었고 포백 라인은 그대로. 아무래도 크레모네세가 최하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은돔벨레를 선발로 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팀에 더 적응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크레모네세는 데서스를 중심으로 4-2-3-1을 들고 나왔는데 수비 시에는 4-4-2 형태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크레모네세는 공격수까지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비적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는 볼터치가 많았습니다. 8분 김민재 선수의 클리어 장면. 크레모네스의 역습 상황에서 자니마키아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기안에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때 마크하고 있던 김민재 선수가 한 발 앞서 클리어를 하는데 패스하고 있는 선수가 패스 모션을 취하자 이미 공격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예측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전반 25분 나폴리의 선제골 장면. 일단 폴리타노가 상대 센터백 로초시빌리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크비차가 침투를 하고 라흐마니가 스루 패스. 크비차가 공을 잡아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앙케티가 PK를 내줍니다. PK는 폴리타노가 마무리. PK 득점이긴 하지만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는 그 과정이 좋았던 장면입니다. 전반 34분 김민재 선수의 라스트맨 태클 장면. 사실 손흥민 선수라든지 공격수 위주로 스탯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한 스탯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비수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수비할 때 발생하는 스탯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수비가 뚫리면 공격수는 골키퍼랑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거죠. 크레모네스가 롱볼로 공격을 시도하는데 로렌조가 발레리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립니다. 이후 데서스와 라흐마니의 경합 과정에서 라흐마니가 완벽하게 벗겨지면서 위기 상황. 그때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가서 데서스를 수비하는데 성공합니다. 데서스가 김민재 선수까지 따돌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낸 장면이죠. 골키퍼로 치면 약간 슈퍼 세이브 같은 느낌. 이렇게 0대1로 나폴리가 리드하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46분 나폴리의 실점 장면. 사실 이 장면을 두고 김민재 잘못이다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어서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김민재 잘못이 100%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보면 아스카시바르와 세미콜라가 2대1 패스를 통해 앙귀사와 은돔벨레를 따돌리고 공간을 확보합니다.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열리면서 상대에게 슛 찬스가 난 상황인데 여기서 1차적으로 라흐마니가 이 슛을 수비하기 위해 나가는데 슛이 굴절되면서 데서스에게 흘러가면서 실점. 일단 수비 상황에서 데서스를 잡고 있던 건 김민재 선수가 맞는데 1차적으로 수비 앞 공간을 그냥 내준 나폴리 미드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포백 보호가 전혀 안 됐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라흐마니가 나간 자리를 커버 혹은 중간에서 슛을 막기 위해 움직였는데 어차피 로보트카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는 데서스에게 패스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김민재 선수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운이 조금 없었을 뿐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왼쪽 풀백 루이 선수의 위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앞뒤 간격도 중요하지만 옆에 선수와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측면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벌려서 나간 상태에서 결국 수비는 골대 쪽으로 좁히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김민재가 라흐마니 커버 가듯이 루이도 김민재 쪽으로 커버를 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측면에 있는 선수보다는 골대 앞에 있는 선수에 대한 수비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물론 루이가 못해서 실점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 못했다는 지적은 나폴리 미드필더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56분에 은돔벨레는 시메오네와 교체가 됐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공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빌드업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우리가 항상 감탄하는 직접 볼을 운반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전진 패스도 잘 넣어줬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저기 우측 상단 끝에 있죠. X축이 패스를 통한 전진, Y축이 직접 볼을 운반해서 전진했다는 지표인데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점유하는 경기 속에서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75분 나폴리의 두 번째 골, 루이의 크로스가 정말 너무너무 빛났던 장면입니다. 코너킥 상황 이후 루이가 측면에서 공을 잡은 다음 파포스트 쪽으로 깊게 크로스, 이후 은돔벨레 대신 들어간 시메오네가 헤더로 마무리. 저런 크로스는 골키퍼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볼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렵고, 수비 입장에서도 골대 쪽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까다로운 크로스를 루이가 해냈습니다. 81분에는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오스테가르드와 교체가 되면서 루이와 크비차도 교체가 됐습니다. 주중에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위한 교체인데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 확정. 라흐마니가 나간 이후 김민재 선수는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 활약이 늘었는데 계속해서 오스테가르드 쪽으로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후 나폴리는 추가 시간에 역습을 통해 로사노가 한 골, 코너킥 상황에서 올리베라가 한 골, 1대4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한 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경기에서 데서스를 잘 막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6.5점을 줬고, 스포르트 나폴리는 모든 경합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줬고 또 한 번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고 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7.5점을 줬습니다. 투토 메르카토는 실점을 김민재가 막지 못했다면서 수비진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인 5.5점을 줬고,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또한 수비진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인 5.5를 줬습니다. 평점이 좀 들쑥날쑥한 느낌인데 실점 상황에서 굴절된 걸 못 봤나봐요.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클리어 5회, 슛 블락 2회, 태클 3회, 경합 9회 중 7회 성공, 패스 성공률 92%, 라스트맨 태클 1회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나폴리는 오늘 경기 승리로 8연승을 달성하게 됐고, 나폴리의 다음 경기는 13일 새벽 1시 45분 아약스와의 챔스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